자, 친절한 형제들의 전문가 허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국 국채 금리가 6년 만에 3%를 기록하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크게 눌렸었고요. 자, 달러는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도 매물대에 의한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시장은 어제 트럼프의 이란 발언에 의해서 소폭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오늘의 해외 선물 상품의 추세 방향성 시장 포커스 통해서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4월 25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반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공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크게 중요한 경제지표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뭐 다만 원유 재고 지표가 오늘 11시 반에 발표된다는 점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유가가 지금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만큼 오늘 발표될 이 경제지표 원유 재고 지표가 상당히 큰 방향성에 대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예고 드리자면은 내일 유로존의 예금 금리, 자, 그러니까 통화정책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통화정책 회의에 의해서 지금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가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있을 이벤트에 대한 좀 행보권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파동의 고점인 69.50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채 다시 고점 저항에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다시 67.50달러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70달러 돌파를 눈앞에 앞두고 상당히 좀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저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 핵 협상 합의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이런 보도가 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며 유가 하락이 보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정상회담 중에 공동으로 이란 핵 협상에 관련해서 참여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오고 가면서 좀 유가 하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하락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큰 방향성에 대한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65.50달러의 저항선 돌파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땐 큰 파동에 72.5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현재 추세선을 보았을 때 여기서 딱히 매수든 매도든 대응할 만한 구간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현재 지금 추세선 지지선까지 내려왔는데 추세선 지지선에서 다시 매수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차례 눌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세선 이탈하는 그 시기를 노려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 이탈한다면 바로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점 매수 신호도 동시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 또 오늘 공개될 원유 재고 지표에 의해서 또 크게 흔들릴 텐데요.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또 추가적인 신호를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보도록 하죠. 자, 금은 어저께 한 차례 사폭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주 그리고 어저께 이번 주 시작하면서 크게 눌렸던 이 눌림폭에 대한 상승 반발 매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어디까지나 달러가 고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채 소폭 행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의 매수 심리가 몰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달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90.50포인트와 88.50포인트의 긴 박스권 행보를 돌파하고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가 도달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달러가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한 상승이 길게 유지가 되었었죠. 자, 작년 차트를 좀 길게 늘어보시면은요, 달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기준 대비 약 한 14%, 15%가량, 15포인트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점 부근이라는 거죠. 자, 근데 작년 12월 달 대비 현재 금리는요, 약 6차례 정도 상승해서요, 1.5%가 이미 작년 12월 달 대비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달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상당히 저점이라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연도 3차례 혹은 4차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 분명 여기서 저점 매수 심리 한 차례 길게 나올 거예요. 이미 90.50포인트와 88.50포인트 박스권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92.50포인트까지 상승세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간다면 94.50 더 나아가서 98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과 그리고 안전자산 그리고 통화상품의 매도 대응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1365라인 그리고 1315라인 선에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추세 대응할 거라기보다도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역시나 달러가 길게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 역시 추세 대응은 매도 대응이 유리한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올라오시면은요, 금은 이 박스권의 중심값에서 1341라인에서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추세선 이탈한 이후 길게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23 라인 대마디 지지선 역시 이탈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하락은 1.20 라인까지 길게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한 차례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디까지나 최근 드라기 총재가 테이퍼링에 관련돼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평가가 되어 있는 유로가 한 차례 크게 급락할 수밖에 없는 시황적 재료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미 1.23 라인 대마디 지지선을 뚫었기 때문에 1.23 라인 매도 진입 가능합니다. 1.23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엔화 보도록 하죠. 자, 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길게 유지가 되고 있죠. 매수 추세선 이탈한 이후에 자, 하락세가 줄곧 유지되고 있는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9150 라인까지는 추가적인 매도 대응 이어갈 수 있고요. 자, 이미 매도 추세선 형성한 이상 하단 매수 추세선에서 하단 매도 추세선에서 재차 매도 진입 가능합니다. 9300 라인 선에서 매도 진입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박스권 이탈했고요. 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엔도 9150 라인 선이 아니라 더 하락하면서 저점 라인까지도 이번 연도 1월 달에 저점 라인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9300 라인 매도 진입하신다면요. 1차적으로 9150 라인까지 매도 대응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8900 라인까지도 매도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 증시는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여기엔 두 가지 이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가격이 33%를 도달하면서 여기에 따른 시장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와 위험자산인 주식은 상반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항상 S&P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S&P뿐만 아니라 미국 3대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S&P 같은 경우 2600 라인선도 뚫고 내려왔습니다. 자, S&P의 하락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미국의 대기업, IT 산업의 대기업인 팽의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그리고 넷플릭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요, 페이스북의 가격은 어제 시가 대비 약 3.5%가량, 약 4%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아마존 역시 4%가량 하락, 그리고 구글 역시 4.5%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S&P의 후퇴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기업들의 하락이, 미국 주가 선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거죠. 자, 왜 이 네 가지 종목들이 전체적인 큰 산업에 영향을 미치느냐?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 하락은, 여기에 매출 감소는 전 분야에서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기업 실적들의 공개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이러한 1분기 실적
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앞으로에 있을 기업들이 영향을 더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1분기에 실적들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앞으로 금리가 인상함에 따라서 받을 수밖에 없는 조정에 대한 위험 회피 심리로 S&P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크게 보도록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지지선이 무너진 건 아니고요. 뭐 박스권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뭐 투자자들의 심리는 한순간에도 바뀌죠. 그래서 약간 투심은 진짜 정말 순식간에 바뀐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간에 S&P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저점 매수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내려왔을 때 2575 라인선 저점 매수 대응하시고요. 자, 2800 라인선까지 매수 대응 가능합니다. 항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도 어저께 미국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다시 하락했는데, 뭐 최근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항생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만 3900 라인선의 강한 대마디 저항선을 기준으로 이 대마디 라인선이 저항이 돌파되면은 그때부터 매수 대응하도록 하고요. 이게 돌파되지 않는다면은 매도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더 여유롭게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은 먼저 매수 최선 이탈 신호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지지선이 이탈된다 하면은 저점 매수를 드림과 동시에 매도 신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은 1441 라인선 그대로 매도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자, 유로는요 1.23 라인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어제 드린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는요 2575 라인선 매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엔화는 9300 라인선에서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항생은 조금 더 여유있게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우는 여기까지.